좋아하는 게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니까 글씨 왜 크게 써라 잘 채우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저학년의 받아쓰기, 또 독서록 쓰기, 그리고 수학 익힘책 풀고 채점 외우기와 같은 숙제를 더 이상 내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물론 반가워할 소식이지만 사실 이런 숙제가 엄마 숙제인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엄마들한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소식이죠. 부담이 많이 줄었죠. 한때 숙제가 엄마 숙제라고 할 정도로 엄마 품이 많이 늘어나는 숙제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맞벌이 엄마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와서 숙제 뭐야 이게 이제 주 의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재료 중에서 그날 저녁 때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밤에 낭패입니다. 네. 그럴 경우 아주 이제 반가워하고 희소식이죠. 맞습니다. 정말 이 숙제가 없어지는 거는 뭐 어머니들한테도 좋겠지만 학생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실 그 어렸을 때 그 숙제하다가 이 팔이 빠질 뻔했어요. 왜요? 하도 이거 써야 되잖아요. 아. 받아쓰기 시험 한번 보면은 막 20문제 나오잖아요. 네. 한 5개 맞거든요. 그럼 15개를 10번씩 10번씩 써오라고 해요. 써오라고. 150번을 써야 되니까 하면 또 빨리 하고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네. 빨리 쓰다가 글씨체도 안 좋아졌어요. 악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늘 밖에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아주 희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숙제가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숙제를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시작되면 숙제를 하기 시작해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학교에서 다 끝내버리려는 아이들이 있죠, 꼭. 그게 아니라 검사를 지난 시간 숙제를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검사를 한다는 걸 알고 맞아. 어차피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숙제 검사를 해. 지금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편안한 마음을 하면서 어머. 숙제도 그러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수업도 제대로 못 듣게 되는 그렇죠. 악영향이 미치게 돼서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숙제가 없어지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학생들 개인으로 보자면 학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후행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좀 스스로 후행학습을 하고 또 잘 이해가 된 학생들은 스스로 심화 과정들을 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숙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그만큼 줄여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숙제해야 되는 그 시간만큼 다른 학습으로 좀 채워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획일적인 숙제가 주는 단점은 쉬운 아이들은 할 필요 없는 걸 하는 거고 네. 어려운 아이들은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획일적인 숙제가 없어졌다면 나한테 맞는 숙제를 자기가 스스로 내서 하는 자율학습으로 가야겠죠. 내가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된다면 심화서 공부하면 되고 내가 후행을 해야 된다면 나에 맞는 후행을 해야 되고 그 남는 시간에는 또 나름대로 그 나한테 맞는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나한테 맞는 학습 활동으로 가야지 없다고 해서 마냥 놀면 결과적으로 내 실력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는 내 책임이 되는 거죠. 네, 수학 숙제를 했던 시간 동안 대신할 수 있는 학습과 관련해서는 저희 수다학을 보시면 또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저희 꼭 수다학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찾아와 준 사연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거든요.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창한 어느 여름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소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시.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 제작진이 왔는데도 무언가 만들기에 열중한 모습.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최현욱입니다. 남다른 조립 실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최현욱 군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만들기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는 아이들이 수학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없이 뭘 저렇게 만드는 걸까요? 현우가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이동식 투석기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들고 있어? 제 꿈이 과학자라서 재밌고 즐거워서요.
현욱이의 꿈이 증명하듯 현욱이가 직접 만든 다양한 모형들이 눈에 띄는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현욱이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게 제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만드는 거를 밤새도록 할 정도예요. 미래의 공학도답게 요즘 현욱이가 조립 완구만큼 푹 빠져있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코딩. 화면을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빛, 키보드를 두드리는 빠른 손놀림까지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껏 몰입한 현욱이에 반해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지현아, 너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하고 이제 수학 공부해. 수학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한숨부터 쉬는 현욱이.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사실은 저런 경우 네. 어머니가 저 컴퓨터를 뺏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컴퓨터를 접고 공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게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요. 수학도 공부할 때 뺐으면 수학이 하고 싶죠. 코딩도 하고 싶을 때 뺐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뺏는 행동은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자극제입니다. 아. 그 예전처럼 아예 그냥 두꺼비 집을 확 내려버리면 아시죠? 예전에 PC방에서 게임 그거 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그래 낫죠. 근데 조립도 좋아하고 이렇게 코딩도 좋아하는 거 보면 이과적인 학문에 관심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수학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수학 공부하자니까 일단 반응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의 불호령에 마지못해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좋아하는 게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지금은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뭐 잘하면 게임을 시켜줄게 이런 게 있으면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문제를 다 풀어요. 근데 조금 혼나거나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거나 기분이 좀 나쁘면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니까 매일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좀 감성적인 친구 같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네, 컨디션 따라서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도 하고. 다행히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지 막힘없이 문제를 잘 푸는가 싶던 그때 문제에 별표를 치는 현장 포착. 현우가 그 왜 별표 친 거야? 모르는 문제는 몰라서 별표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별표를 칠 때 좀 생각을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내가 못 풀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별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수들은 딱 첫 번만 알아요. 그렇죠. 아, 이거 건들면 안 포기할 된다. 건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이거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틀릴 거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쵸. 흥미가 없는 거죠. 저렇게 하지 않으려면 일정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 요거 빨리빨리 끝내고 딴 걸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질 않는 거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큰 고민 없이 쿨하게 별표를 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현욱이. 게다가 현욱이가 별표를 친 문제들이 수다하게 단골 고민, 서술형 문제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현욱이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 들어볼까요? 어려운 문제 나왔어? 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워? 이거는 이 세모를 구하는 게 어렵고 이거는 그 말을 한다는 거를 글로 쓴다는 게 어려워요. 진짜 서술형 문제가 좀 쉽지 않게 느껴지나 봐요. 많은 친구들이 서술형 문제를 서술해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현욱이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어머니 다 풀었어요. 그래? 채점 좀 해보자 그럼. 1번, 엄마와 현욱이가 채점하는 모습에서 제작진이 발견한 세 가지 특징. 3번 9. 읽어봐봐 문제. 크게. 색종이 한 묶음은 40장입니다. 색종이 두 묶음은 그 어머니가 저렇게 좀 채점하면서 저런 걸 시키시네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풀이 과정 집중하지 못하는 현욱이를 보며 엄마는 참을인 3번. 어머니 약간 빨라졌어요. 사실 뭐 별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속 참고 계셨던 거죠. 현욱이도 엄마의 지적에 기가 살짝 죽어 보이네요. 네.
아이고, 엄마가 어딘가 화나 보이자 현욱이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엄마의 눈치만 이리저리. 한 8시부터 붙잡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일단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했는데 하면서 서로 안 맞는 거죠, 너무. 예, 못하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지는 지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2학년 내내 좀 했더니 성격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애가. 행여나 수학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 다니던 수학 학원도 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현욱이. 그러나 잘하는 부분은 막힘없이 푸는 반면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별표 치고 넘겨버리기 일수. 게다가 뚜렷한 교육표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 때문인지 교과 과정에 비해 풀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장 눈에 띕니다. 수학을 뭐 아예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보니까. 근데 좀 어렵다 싶은 문제는 쉽게 도전 안 하고 그냥 딱 금방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죠? 긴 문장을 읽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싫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욱이가 좋아하는 조립과 코딩만큼 수학에도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학 공부를 안 할 때는 엄마 앞에서 이렇게 애교도 많고 밝은 현욱이. 현욱이가 수학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스마트폰 개발자가 꾸민 초등학교 3학년 현욱이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코딩, 이 코딩의 바탕이 결국 수학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 코딩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코딩은 일종의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에 전달하고자 하는 명령을 이 코딩이 번역을 해서 알려주고 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그 얻어낸 결과를 사람이 알기 쉽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딩을 이용해서 잘하다 보면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창의력, 또 배치나 번역, 그리고 계산 등이 정확해야지 이 코딩 언어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적인 실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다행인 게 현욱이 지금 코딩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년에 코딩이 정규 과목으로 이제 시행된다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방과후나 이런 과학학원 또는 단행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흐름을 참 현욱이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코딩할 때는 굉장히 기분 좋고 너무 재밌어하는 게 보이는데 수학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한숨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을 익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드라마틱한 결과가 바로 보여주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 확확 인물들이 바뀌고 게임이 변하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도 굉장히 재밌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도 문제가 틀리거나 실력이 확 향상되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욱이 같은 경우는 코딩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니까 수학 문제를 코딩처럼 순서도에 맞게 풀면은 훨씬 더 흥미를 갖고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 1학기에 5단원에 보면 시간과 길이 단원의 문제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필통 속에서 연필의 길이를 재서 가장 긴 연필과 짧은 연필의 합과 차를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다음처럼 코딩 식을 세우는 거죠. 길이를 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코딩 같은 경우는 조건들을 말주머니나 순서도에 따라 나눠서 딱딱딱딱딱 제공을 해서 그런 조건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합을 이루어져서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네. 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조건을 잘라서 그 조건을 말주머니처럼 딱딱딱딱딱 내서 합을 내서 문제의 답을 구하면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현욱이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공학도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연산도 아주 잘하고 제가 보니까는 그냥 말을 읽거나 듣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근데 계산은 잘하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현욱이는 좀 여자친구를 만나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여자친구요? 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또 말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듣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긴 문장을 읽는 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 더 말 많은 친구를 사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고 또 여학생들이 또 주로 약간 좀 서술형 문제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다. 네. 아, 오빠 내 친구 남자친구는 멋진 이벤트를 해줬대.
그게 박수 쳐주라 이런 얘기 아니라 넌 뭐 하는 인간이니? 속뜻이 있죠, 그렇죠. 다, 예. 약간 서울시적 문제처럼 약간 좀 꽈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좀 만나다 보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지금 현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긴 문제에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2 더하기 9라고 하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본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것이 문제가 길고 이것을 서술형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아예 문제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간단한 식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을 또 말로 풀어가는 것이 서술형 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추천하는 방법은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식을 풀이 과정으로 표현한 후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문제는 이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장을 끊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수에 8을 곱해야 하는 것을 잘못해서 8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것을 그러면은 어떤 수에 8을 곱할 것을 그럼 네모 곱하기 8은 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네모 더하기 8은 무엇이다 라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식을 쓰고 그것에서 문제 풀이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사실 현욱이는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욱이가 먼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머님 혹은 선생님께서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문제를 보고 어떻게 끊어 읽을 수 있는지 그 끊어 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지 식을 세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술형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술형 문제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과 더불어서 뭔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고는 빨리 별표 치고 그냥 진짜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우리 현욱이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격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학습적인 특성 같은 거 저희 검사 결과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예, 이 아이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우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언어성은 평균 정도인데요. 네. 동작성은 매우 우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도 우수하고요. 처리 속도는 평균 정도입니다. 약점을 보면 어휘가 약해요. 그러니까 기어쓰기도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것도 약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책은 많이 안 읽고 손을 많이 동작성 지능, 즉 조립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지능 차이가 나는데 보통 도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성이 높고 동작성이 낮은 게 기본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고 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립을 많이 하는 대신에 책을 안 읽어서 불균형이 일반적인 아이들하고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후행 85%, 현행 90%, 전체로 봤을 때 87.5%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 아이가 수학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코딩을 하느라 아니면 조립을 하느라 수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학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 수학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언어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코딩도 책을 많이 읽거나 코딩 관련된 서적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 책이라도 많이 읽어서 좀 언어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 성취도 평가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틀린 문제들을 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꼼꼼하지 않아서 틀린 문제가 눈에 띄는데요. 18번 같은 문제는 이제 색칠한 부분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네. 구하는 문제였어요. 세기만 하면 되는 건데 틀렸습니다. 보통 조립을 하려면 굉장히 꼼꼼해야 되거든요. 그쵸? 흥미가 없었던 거죠. 조금만 흥미를 갖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4층까지 가는데 6초가 걸렸다. 30층까지 가면 몇 초가 걸릴까였어요. 이게 1층에서 4층까지니까 4개 층을 가는데 6초가 걸린 게 아니라 네. 3개 층, 1부터 4에 그렇죠. 이렇게 3개 층에 갔을 때 6초니까 1층당 2초가 걸린다고 해서 계산을 했으면 되는데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술형이나 추리형으로 된 문제를 좀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닌가. 비슷한 예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 3개랑 사각형 5개의 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리적으로 자기가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엘리베이터 1층에서 4층까지도 건물을 그려놓으면 이게 3개 층에 6초가 걸리는구나. 또 삼각형도 삼각형 3개 그리고 사각형 5개 그려서 변연수 세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서술형 문제나 뭐 이런 추리형을 요하는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막막하고 어렵다면 그림을 먼저 그려본 다음에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면 계속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만 봤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욱이가 지금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문제집 3권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 화면에서도 보셨는데 어머님이 맞벌이 부부시다 보니까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식화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욱이한테 맞는 학습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현욱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5페이지 정도를 자기가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5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내가 학습한 게 다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술형 5문제 풀기라고 하는 좀 작은 양을 정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채점하기,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기. 오답 정리한 후 한 문제를 골라서 그 오답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고 설명하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정한 다음에 네. 그것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서술형 문제를 2-3문제 같은 개념에서 2-3문제를 풀다 보면 전반적인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현욱이를 잘 봐주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좋은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개념을 막 설명해 주시고 풀어봐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욱이가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지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좀 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많은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학 네. 실력이 향상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욱이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딱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또 인문학에 빠져가지고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 또 스마트폰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현욱이도 내가 보니까 좀 어린이 인문학 책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그 사람의 그런 또 마음과 이런 것도 이해도 하고 네. 또 그 부족한 어휘도 또 극복을 하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런 인문학을 많이 하면은 여학생들이 좋아해요. 자꾸 오늘은 여학생하고 연결을 많이 하시네요. 현욱이 좀 만나야 돼. 빨리 만나야 돼.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오빠가 오늘은 맹자 얘기해줄까, 플라톤 얘기해줄까 하면서 사교성도 좋아지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랑 또 친해져서 또 공부도 늘고 하니까 좀 그 인문학 책, 어린이 인문학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욱이 문제집을 봤더니 현재 보통 이제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고요. 양도 네. 춤이 많아요. 그래서 수준을 좀 낮추고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문제집을 준비해서 푸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있는 문제집에서 어려운 심화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는 과감히 패스 넘어가고 네. 기초 개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50분 정도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분 정도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패스한 기초 개념 문제를 스스로 풀고 또 15분 정도는 인강을 하나 정해주는데 인터넷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뒤에 서술형이나 이런 심화형 문제를 풀어주는 그 부분만 들어서 한 15분 정도를 이제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5문제 정도씩 서술형 문제를 풀어서 15분 정도 걸리게 해서 그 정도 시간을 주는 거가 좋을 것 같고 지금 혼자서만 공부하라고 두기에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선생님이나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과제를 제시하거나 공부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엄마하고 현욱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고 뭐 현욱이가 굉장히 유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많이 웃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채점할 때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랬어요. 어머님조차도 우린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는 어머님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참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정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일단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억누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화를 내다가도 또 현욱이가 좀 살살살살 하면 또 금방 풀어지고 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올라갔다가 그냥 그것도 진지하게 화를 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욱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랑도 줘야 되지만 나름 엄격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엄마 역할은 뭐냐는 거죠. 엄마들이 채점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코치 역할이란 말이죠. 그쵸. 코치가 되려고 그러면 전문가 수준이 돼야 돼요.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아니면 정확히 알려줄 것 같으면 코치를 하는 거고 아닐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코치까지 할 생각이다. 그럼 엄마가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시고 네. 어떤 점을 지적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편식이 안 되게끔 이 시간에는 코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학해. 요거를 과목별 배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까지 언제까지 해. 그리고 답은 그 인강에서 보고 맞춰. 요거는 내가 코칭까지 하는 거 아닌데 생활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채점하고 설명까지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에서 얘한테 약점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를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다소 엄격하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수학을 채점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엄마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욱이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저희 학교에 현직 프로그래머 분이 오셔서 진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지, 근데 프로그래머가 되었을 때에 과연 현실은 어떠한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네. 그 특강을 들은 친구들의 수업에서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그렇죠. 느껴졌어요. 그래서 현욱이가 가능하다면 과학자나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래머, 그리고 현욱이가 하고 싶은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그러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현욱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습적인 부분과도 연결될 것이 예상됩니다. 네, 현욱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는 수학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초등학교 3학년 현욱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문제 분해하기입니다. 코딩이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멋진 게임을 만들듯이 문제를 보면 여러 조건들을 분해해서 그 조건을 줄글로 한 번씩 쓴 다음에 조합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난 시간을 코딩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와 맞먹는 시간을 수학 공부를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손잡아주기입니다. 걸음마 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서술형 문제 푸는 것이 어려운 현욱이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현욱이 어머님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뭐요? 네? 제 얼굴에 답이 있어요. 얼굴에.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 아니, 같아요. 어머님이 들어보세요. 거부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의 고민이 뭡니까? 현욱이가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엄마와의 관계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늘 걱정하는 모습, 또 화내는 표정, 이런 표정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우리 현욱이 보세요. 막 다양한 표정을 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현욱이는 분명히 어머니가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표정만 바꿔주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표정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연습하셔야 됩니다. 현욱이보다 잘하셔야 돼요. 나 자신 없는데 현욱이 아까 3종 영재되니까. 세트 한 거 맞죠, 마지막에? 자, 제 거 이겁니다. 네. 일단은 그 웃는 모습 어머니 항상 이렇게 요거 연습하시고 네. 늘 온화한 모습 이거 연습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맞췄다. 네네네. 어떻게? 그랬을 때 놀라는 모습. 네. 요거까지만 연습하시면 아주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머니. 연습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눈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리 씨의 표정은 입으로만 느껴지네요. 눈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뭐 놀라거나 뭐 재밌거나 똑같아요.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은 거고 다물고 하면은 그냥 원한 거고 벌리고 있으면 놀란 거예요. 놀라면 벌린 거고. 네. 너무 날카로우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렇게 한번 표정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욱이가 코딩 공부만큼이나 수학 공부도 정말 흥미롭고 재밌어. 진짜 해볼 만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청에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께서 엄마 지도법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네. 또 우리 또 2학년 엄마 지도법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뭐 이제 3학년 엄마 지도법 맞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허를 찌르시는군요. 네, 1학년 2학기 엄마 지도법을 할 텐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15 교육 개정이 바뀐 게 요번에 1학년, 2학년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또 1, 2학년 수학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위주로 한다는 거 네.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방학이기 때문에 2학기를 대비해서 2학기 때는 어떤 수학이 나오고 우리 아이가 1학기 때 뭘 복습하고 공부해야 될지 엄마를 위한 수학 공부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1학년 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맞는 방학이잖아요. 그냥 놀려도 되나?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애들이 저도 그런 경험. 불쌍해. 어떡해요. 방학 동안에 방학에 놀지도 놀아야 못하고. 되는데 그 네. 엄마 이거 방송 보면 또 공부시킬 거 아니야. 아니 어떡해. 힘들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아마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민성원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